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있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발등이 꽉 낀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어젯밤에 많이 먹었나 보다, 어젯밤에 많이 걸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라고 30년 연구 경험 끝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혈관 건강과 식습관 변화를 30년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수천 분의 식생활 패턴을 직접 분석하고 기록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침의 부종, 식후의 극심한 졸음, 만성적인 피로감,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대부분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도 괜찮겠지, 혈압이 조금 오르내려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버티는 사이에 혈관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처음에는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훨씬 이전부터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신호로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뿐입니다. 얼마 전 만난 74세 박영진 님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침마다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특별히 많이 드시지도 않으셨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자꾸만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감긴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는데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이 한 개로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처음에는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응답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마트 채소 코너에,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와 방향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습관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진님의 식탁에서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자 몸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보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보조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언제든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오이 한 개였습니다.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나자 아침에 손이 덜 뻣뻣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오이가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이토록 강력한 식재료가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오이 섭취 습관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씩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몸이 붓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식후에 유독 졸리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자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랫동안 식습관 연구를 이어오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챙겨 드시고 걷기 운동도 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줄이셨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하는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대부분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몇 달 전 한 지인의 아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7세로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예전보다 몸이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물건 잡기도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을 드신 뒤에는 이유 없이 몸이 묵직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하자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과일을 매일 챙겨 드셨고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더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 싶어서 더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기고 계셨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채소의 비중이 너무 낮았고 과일을 식사 후에 많이 드시면서 오히려 식후 혈당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순서가 오랫동안 혈당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먼저 반찬을 나중에 드시는 오랜 습관이 식사할 때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분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오이 하나가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하셨죠.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아침에 손이 덜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발목 부종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점심 식후에 무거운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 안색이 좋아진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딱 오이 반개로 시작한 변화였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지금껏 노력해온 모든 것의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혹은 오랜 친구. 이 영상을 함께 보시거나 내용을 전해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나누는 것이 더 큰 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담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 공유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식습관의 신호들을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의 부종, 식후의 극심한 졸음, 만성적인 피로감, 자꾸 오르는 혈압 수치. 이것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혈관이 조용히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패턴은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밥상 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식사 습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짠 음식이 많은 식단은 몸속 나트륨 농도를 높이고 이것이 혈관 압력을 증가시키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이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수분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혈관 안의 압력이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부종이 생기고 혈관벽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높은 식단은 혈압 상승 및 혈관 내벽의 탄성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트륨을 의식적으로 먹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국물, 김치, 된장, 젓갈, 간장처럼 오래 먹어온 음식들 속에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이것이 몇 끼 식탁에서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71세 김정우님은 매일 저녁 국물 음식을 빠짐없이 드셨는데 아침마다 발목이 붓고 눈꺼풀이 무거운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오이 같은 수분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만든 이후 자연스럽게 짠 반찬 섭취량이 줄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부종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짠 반찬을 억지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순서 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오이 한 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시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에도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데 자연스러운 역할을 합니다. 평소 식사에서 국물 음식이나 짠 반찬이 많은 편이신가요? 다음으로 식사 순서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습관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패턴을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고 이후에는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나른함과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신체 반응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자료에서는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식사 순서가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가 위장 안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69세 이성환님은 평생 밥을 먼저 드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채소를 먼저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식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느끼던 극심한 졸음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 오이 반 개를 식사 전에 드시는 것만으로 이 식사 순서 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이를 씻어 잘라서 식탁 위에 먼저 올려두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식사할 때 채소보다 밥을 먼저 드시는 편이신가요? 수분 부족 습관도 혈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수분 균형이 만성적으로 깨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 안에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수분 섭취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경우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신체 전반의 컨디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3세 박종수님은 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2~3잔 드셨지만 물은 하루에 1컵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수분이 풍부한 채소 섭취를 늘리면서 가볍게나마 수분 보충이 되기 시작했고 몸이 전보다 가볍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아주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오이로 수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방법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오이 한 개의 수분 함량은 약 95% 수준으로 식품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수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실내 난방이 강한 계절에는 수분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므로 채소를 통한 수분 보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동안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소 섭취 자체가 부족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을 비롯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의 균형을 돕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다양해도 채소 반찬은 잘 드시지 않고 고기나 생선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일수록 채소 반찬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져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채소와 과일의 충분한 섭취를 만성질환 예방의 핵심 요소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70세 최정식님은 채소 반찬을 거의 드시지 않던 분이었는데 식전에 오이를 드시는 습관을 만들면서 식탁에서 채소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이 한 가지로 시작한 것이 다른 채소 반찬을 찾아 드시는 것으로 이어진 겁니다. 작은 시작이 전체 식단의 균형을 바꿔나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매 끼니 채소 한 가지를 먼저 먹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 식사에서 채소의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을 흔드는 잘못된 식품 조합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오르내리는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이나 가공된 탄수화물을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없이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은 훨씬 빠르게 치솟습니다. 반대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함께 드신 뒤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의 오르내림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식이 지침에서도 탄수화물 단독 섭취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임을 강조합니다. 65세 이명자님은 점심마다 밥과 국만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오이 반찬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식후에 느끼던 극심한 졸음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합 하나를 바꾼 것이 오후 전체의 컨디션을 바꾼 겁니다. 식사 때 음식 조합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공식품과 편의식품의 의존도도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사시거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 중에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보존을 위한 나트륨과 여러 첨가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2세 조병철님은 혼자 생활하시면서 끼니를 간편식으로 자주 대신하셨는데 식사 전에 오이나 간단히 만든 오이 무침을 한 가지씩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전체적인 식단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오이는 씻어서 잘라놓기만 하면 되는 준비가 가장 쉬운 채소입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채소를 건너뛰시는 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평소 드시는 음식 중에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의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식사 속도도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필요 이상을 먹게 만들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는 식사를 시작한 후 약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전에 식사를 끝내버리면 항상 과식이 되기 쉽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은 느리게 먹는 사람에 비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의미 있게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식사 전에 오이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은 단순히 채소를 먹는 것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뇌가 식사를 시작했다는 신호를 먼저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지며 포만감도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68세 윤성민님은 평소 식사를 10분 안에 마치는 분이었는데 식전 오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 식사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식후에 느끼던 더부룩함과 무거움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잘 씹는 습관이 소화를 도와 영양 흡수 효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오이처럼 아삭한 채소는 씹는 횟수를 자연스럽게 늘려주기 때문에 소화기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속도로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된 지방이 많은 식단은 몸 안에서 조용한 염증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은 혈관 내벽을 서서히 자극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통증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채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체내 염증 지표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이를 비롯한 신선한 채소를 매일 드시는 것은 단순히 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매일 마주하는 작은 염증 반응들을 줄여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67세 신미라님은 늘 피부가 붉고 몸이 쉽게 달아오른다고 하셨는데 채소 비중을 늘린 식단으로 바꾸면서 그런 증상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이처럼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신호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습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혈관과 식습관의 관계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해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식탁 위 작은 채소 하나가 그 모든 연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노년의 출발입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오이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혈관 건강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되는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힘들게 만드는 7가지 식습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오이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들인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먹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이 반 개를 먼저 천천히 드셔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포만감이 미리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뇌에도 식사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먼저 전달되어 식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3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요한 점은 많이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 개 혹은 서너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꾸준함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66세 한미숙님은 다이어트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셨던 분인데 식전 오이 습관 하나만으로 2달 사이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혹시 식전에 채소를 먼저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껍질째 먹는 습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 껍질을 습관적으로 벗겨내고 드십니다. 연두색 껍질이 왠지 억세고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이의 중요한 영양 성분 중 상당 부분이 바로 껍질과 그 바로 아래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의 밀도가 그만큼 낮아집니다. 잔류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물에 오이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과정만 거치면 껍질째 드셔도 충분히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껍질을 벗기는 시간도 줄고 오이 전체의 영양을 활용할 수 있는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평소 오이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편이신가요? 오후 간식을 오이로 바꾸는 것도 혈관 건강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달달한 것이 당기거나 뭔가 씹어먹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대에 혈당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뇌가 에너지를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과자나 빵 같은 가공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다시 빠르게 치솟았다가 또 급격히 내려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반면 오이 스틱을 드시면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단맛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저염 된장을 아주 조금 곁들이거나 참깨를 살짝 뿌려도 됩니다. 간단하지만 맛도 있고 포만감도 드는 조합입니다. 66세 박미경님은 매일 오후마다 습관적으로 과자를 드시던 분이었는데 오이 스틱으로 바꾼 이후 오후에 피로감이 줄고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이 냉국처럼 간단한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이를 날 것으로 드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향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오이 냉국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식초와 소금 아주 조금, 설탕 약간으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나트륨 관리가 목적이라면 소금 대신 식초의 신맛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이 냉국을 식사 전에 한 그릇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전 채소 섭취와 수분 보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에서 간단한 채소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편이신가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식품 조합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오이는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의 이상적인 조합이 완성됩니다. 삶은 달걀과 함께 식전에 드시면 포만감과 혈당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수분이 풍부한 식전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과 함께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오이를 기름에 볶거나 소금을 과하게 뿌려서 드시면 오이의 장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혹은 최소한의 간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이와 다른 채소나 식품을 함께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꾸준한 습관을 만들기 위한 환경 설계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불편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이를 늘 실천하시려면 냉장고에 씻어서 잘라놓은 오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장을 보신 날 오이를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눈에 띄는 곳에 넣어두세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바로 손이 가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63세 김순자님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오이를 사서 바로 잘라두는 루틴을 만드셨는데 3달이 지나자 식전 오이 섭취가 완전히 일상의 일부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습관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냉장고 안에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된 채소가 있으신가요? 미리 잘라둔 오이는 냉장 보관 시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잘라놓은 오이가 물기가 많아진다면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 보관하시면 훨씬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잡히면 냉장고에 오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신다고 하십니다. 식사 일지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습관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식전에 오이를 먹었는지, 식사 순서가 어땠는지 딱 2가지만 간단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의식을 높여주고 작은 변화들을 직접 발견하는 기쁨을 줍니다. 64세 이수키님은 냉장고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놓고 매일 오이를 먹었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쌓아가셨습니다. 단순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습관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 습관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아주 간단한 기록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메모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를 치는 방식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매일 확인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더 오래, 더 즐겁게 습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진짜 혈관 건강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서 핵심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이 하나에서 시작한 변화가 식탁 전체를 바꾸고 식탁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75세 오순덕님은 식전 오이를 드시기 시작한 이후 아침 산책을 나갈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이 한 개가 산책을 가능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이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그 산책을 이끈 것은 분명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힘드실 때, 마음이 무거우실 때,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냉장고를 여시고 오이를 꺼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오늘을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보양식을 찾으십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천 분의 식습관을 직접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은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힘이 그 어떤 보양식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를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트륨이 많은 식단, 밥부터 먼저 먹는 식사 순서, 만성적인 수분 부족, 채소 없는 밥상, 혈당을 흔드는 잘못된 음식 조합,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의존, 빠른 식사 속도.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중에 2가지, 3가지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오이 한 개라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이 습관들을 지금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매일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 더 힘들어집니다. 부종이 만성화되고 식후 피로가 쌓이고 혈당의 출렁임이 반복됩니다. 손발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도 심장도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때는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 하나가 식후 혈당의 흐름을 안정시켜 줍니다. 꾸준한 수분 보충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식사 순서 하나가 포만감과 피로감의 패턴을 바꿔줍니다. 오후에 졸음이 줄고 아침에 부종이 줄고 몸 전체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에게서 저는 늘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들 모두 오이 반개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75세 한성준님은 처음 저에게 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이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권유로 일주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덜 무겁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장 놀라셨다고 합니다. 오이가 만든 변화가 아니라 오이로 시작된 식습관 변화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습관이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서 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오이를 식사 전에 드시는 작은 행동이 어느 날 식탁 전체의 구성을 바꾸고 식사 속도를 바꾸고 군것질 습관을 바꿉니다. 한 가지의 좋은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을 불러들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연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60대, 70대, 80대, 어느 나이에 시작하시든 늦지 않습니다. 몸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바꿔가시는 분들의 몸이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30년 동안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오이 반개를 먼저 드셔보세요. 씻어서 잘라두는 것, 딱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식사 전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3일이 지나면 몸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먼저 얼굴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오이 반개, 그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식사 전 오이 반개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혈관 건강의 열쇠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의 식사 순서와 구성에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 나트륨을 줄이는 것,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오이 반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식습관 개선 방법입니다. 몸에 이미 이상이 느껴지시거나 혈압이나 혈당 수치의 변화가 크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 연구자나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되지만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디셨나요? 혹시 지금 아침에 몸이 붓거나 식후에 유독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이 채널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